시청자 여러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우리가 80번째로 맞이하는 광복절의 아침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저 멀리 제주 한라산의 정상에서부터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천지까지 이 땅 한반도 위로 금빛 안개가 장엄하게 피어오르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다가온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떨리는 감각을 느끼셨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한 이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 역사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거대한 전환점, 그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 섞인 예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쓰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여는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막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이 땅의 기운, 즉 정기와 우주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거대한 비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한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특히 음력 6월, 양력으로는 7월 말을 지나 광복절을 기점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그 해답은 머나먼 곳이 아닌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역사와 영적인 뿌리,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 대한민국이 품고 있는 독특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의 시원인 백두산의 웅장하고 거친 기상과 남쪽 끝 한라산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품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신성한 땅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뿌리는 모진 풍파를 견뎌낸 늙은 소나무처럼 땅속 깊이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뒤흔들었던 몽골 제국의 침략, 온 민족이 신음했던 일제강점기의 어둠,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불사조처럼 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씨, 강인한 생명력의 전기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혼돈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이 땅의 전기가 다시 한번 거대한 용처럼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세계 경제의 불안한 흔들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엄중한 경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운명적인 역할을 맡게 될까요? 저는 최근 영험하기로 이름난 한산에서 깊은 기도를 하던 중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징조를 목도했습니다. 검은 구름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용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오색찬란한 공작의 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련을 딛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필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그 역사적, 그리고 영적인 필연성을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둘째, 2025년 광복절을 전후하여 동양과 서양, 그리고 남과 북의 기운이 뒤바뀌며 펼쳐질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조명할 것입니다. 셋째,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희망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 선종의 가르침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미 위대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싹이 트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다가오는 천지개벽의 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역사의 관찰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당당한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대한민국은 단순한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타고 흐르는 장엄한 기운이 남쪽 끝 한라산의 따뜻한 품과 만나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곳입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이 서로를 마주하며 균형을 이루는 이 땅의 모습은 마치 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조화 그 자체입니다. 자연과 인간,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반도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견뎌왔습니까? 고려시대 천하를 떨게 했던 몽골의 말발굽 소리가 이 땅을 뒤흔들었을 때도 우리 조상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조선 말기 서구 열강의 탐욕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을 때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그 암흑과도 같았던 36해의 세월 속에서도 이 땅의 영적인 기운, 그 전기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외부의 도움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땅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뿌리 덕에 흔들리지 않는 천년 노송처럼 우리에게는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영산에 올랐을 때 그 기운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홀로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짙은 구름 사이를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 한민족의 영적인 정기를 상징하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의 화신이었습니다. 훗날 들으니 한평생을 수행에만 정진해오신 한 노스님께서도 100일 기도 끝에 저와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은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일세.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모진 폭풍이 몰아쳐도 결국에는 하늘로 날아오를 운명인게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쓰라린 역사 속에는 늘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기가 함께 담겨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1950년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도 우리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절망의 시간이 닥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내놓으며 나라를 구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을 말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깊은 뿌리, 그 영적인 정기가 우리를 붙들고 지켜준 것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의 차가운 바람이 남해의 따뜻한 바다와 만나고 그 기운이 다시 우리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동양의 한 나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깊은 지혜와 서양의 역동적인 혁신이 만나는 교차로이며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는 자궁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계가 거대한 위기로 흔들릴 때마다 이 작은 반도는 늘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광복절, 이 땅의 정기는 다시 한번 크게 깨어나 거대한 용트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땅의 기운을 느끼고 계십니까? 뉴스를 채우는 경제 불안, 세계 곳곳의 갈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소식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이 땅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그 무엇보다 깊고 우리의 정기는 그 무엇보다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기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 자, 이제 이 강인한 정기가 세계의 거대한 흐름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인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대한 역할을 맡게 될지 그 장대한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고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이 교차하는 마치 우주의 중심축과도 같은 특별한 곳입니다. 불교 선종의 가르침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반도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들이 각축을 벌이는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숙명이 아니라 이 땅이 세계의 흐름을 잇는 다리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운명의 서막입니다. 세계는 약 70년의 주기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합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대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K컬처와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양의 깊은 정신문화와 서양의 역동적인 혁신을 가장 조화롭게 융합해낸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앉은 노련한 선사가 세상의 흐름을 고요히 내려다보며 균형을 잡듯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만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BTS의 음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한국적인 정서인 정과 한을 녹여낸 가사와 서양의 세련된 리듬이 어우러져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부터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새 시대의 문명사적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예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애가 이미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강점입니다. 거대한 힘들의 중심에서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균형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처럼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문화 콘텐츠는 갈등과 분열로 지친 인류의 마음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한 젊은 반도체 엔지니어의 눈빛에서 저는 이 땅의 뜨거운 전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작은 칩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의 데이터 흐름을 뒷받침하고 인류의 삶을 연결하는지 이야기하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눈빛은 한 개인의 자부심을 넘어 이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기술이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2025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더욱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계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작은 반도가 동과 서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어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땅에 서린 강인한 정기와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그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세계적인 흐름이 2025년 광복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천지개벽과도 같은 대변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비밀의 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이 새로운 운명의 장으로 들어서는 천지개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해 음력 6월, 양력으로는 7월 25일부터 그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바람이 불어와 잔물결을 일으키듯 동서와 남북의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 아닙니다. 불교의 무상사상처럼 낡은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우주적 기운의 재정렬입니다. 지금 세계는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유럽은 경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 흐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1991년 철옹성 같았던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을 때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자 수많은 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비슷한 수준의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우리의 이웃,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덮친 부동산 위기는 아시아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려했던 대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텅 비어가고 경제 성장률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균열의 신호탄이며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리듯 중국의 체제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모든 변화 속에는 새로운 탄생의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의 공백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그 자리를 대체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틈을 타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위기 속에서 늘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한라산 자락에서 평생을 기도해 오신 한 노스님의 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과 서쪽에서 밀려오는 짙은 구름이 하늘 한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는가 싶더니 이내 한데 어우러져 하늘에 새로운 빛의 기둥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빛은 동서양의 힘이 갈등을 넘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기와 우리의 의지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혼란 속에서 길을 밝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새로운 영웅이 나타날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 희망의 서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광복절을 앞둔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동서남북의 기운이 뒤섞이는 이 혼돈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밝힐 리더십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진정한 리더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분열된 모두를 하나로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명확한 비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새로운 차원의 리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리더는 과거처럼 좌우의 낡은 이념 대립에 갇힌 정치인이 아닐 것입니다. 동양의 깊은 정신과 서양의 실용적 혁신을 조화롭게 아우르고 국민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이 땅에는 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했으며 안중근 의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독립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희망의 씨앗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낡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남북의 평화 공존과 경제 혁신을 동시에 이야기하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 땅의 정기가 깨어나며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하늘의 신호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리더가 반드시 단 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는 바로 여러분, 평범한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한 한 주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모여 쓰레기를 줍는 작은 활동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퍼져나가며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저 제 아이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의 씨앗입니다. 이 땅의 운명은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마음과 선한 의지가 모여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천국산에서 보았던 그 징조를 떠올립니다. 거대한 용의 비상 뒤를 따르던 아름다운 공작의 모습. 공작은 조화와 통합,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땅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광복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비전이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기회를 잡고 어떻게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할지 그 희망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갑시다. 이 여정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향한 거대한 물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 세계의 흔들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어지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봅시다. 이 어둠 속에서 이미 새로운 빛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고통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의 혼란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낡은 껍질을 벗고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빛을 발할 위대한 기회의 문입니다. 이 땅의 독특한 정기와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 국민성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비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세계가 모두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장롱 속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이 땅을 지키려는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2025년에도 그와 같은 위대한 국민적 연대가 다른 형태로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씨앗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대한민국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따뜻한 이웃,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025년은 위기의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희망의 해입니다. 천국산에서 보았던 용과 공작과 큰 새의 비상은 우리 민족이 강인한 힘과 조화로운 지혜, 그리고 자유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알리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희망을 선택합시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거인을 깨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인류의 희망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합시다. 그 장엄한 시청자 여러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우리가 80번째로 맞이하는 광복절의 아침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저 멀리 제주 한라산의 정상에서부터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천지까지 이 땅 한반도 위로 금빛 안개가 장엄하게 피어오르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다가온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떨리는 감각을 느끼셨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한 이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 역사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거대한 전환점, 그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 섞인 예언이 아닙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우리의 운명을 다시 쓰고 새로운 하늘과 땅을 여는 천지개벽의 장엄한 서막입니다. 저는 지난 30여 년간 이 땅의 기운, 즉 전기와 우주의 흐름을 읽으며 살아온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거대한 비밀의 문을 조심스럽게 열어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향한 영적인 여정이 될 것입니다. 2025년, 특히 음력 6월, 양력으로는 7월 말을 지나 광복절을 기점으로 펼쳐질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되어 우리를 어디로 이끌게 될까요? 그 해답은 머나먼 곳이 아닌 우리가 딛고 선 이 땅의 역사와 영적인 뿌리,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땅 대한민국이 품고 있는 독특한 기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의 시원인 백두산의 웅장하고 거친 기상과 남쪽 끝 한라산의 따뜻하고 포용적인 품이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신성한 땅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숱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았던 우리 민족의 뿌리는 모진 풍파를 견뎌낸 늙은 소나무처럼 땅속 깊이 단단하게 박혀 있습니다. 광활한 대륙을 뒤흔들었던 몽골 제국의 침략, 온 민족이 신음했던 일제강점기의 어둠, 그리고 수많은 외세의 도전 속에서도 우리는 패배하지 않고 불사조처럼 늘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 영적인 불씨, 강인한 생명력의 전기가 살아 숨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거대한 혼돈의 파도를 맞이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 이 땅의 전기가 다시 한번 거대한 용처럼 꿈틀대고 있습니다.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 세계 경제의 불안한 흔들림,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의 엄중한 경고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과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운명적인 역할을 맡게 될까요? 저는 최근 영험하기로 이름난 한산에서 깊은 기도를 하던 중 기이하고도 신비로운 징조를 목도했습니다. 검은 구름을 가르며 하늘로 솟구치는 거대한 용의 모습과 그 뒤를 따르는 오색 찬란한 공작의 비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련을 딛고 마침내 우리나라가 새로운 시대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음을 알리는 하늘의 신호였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 핵심적인 질문의 답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첫째, 왜 하필 대한민국이 이 거대한 세계사적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되는가? 그 역사적, 그리고 영적인 필연성을 깊이 탐구하겠습니다. 둘째, 2025년 광복절을 전후하여 동양과 서양, 그리고 남과 북의 기운이 뒤바뀌며 펼쳐질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 조명할 것입니다. 셋째,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가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하며 어떤 희망의 씨앗을 품을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여정은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행위가 아닙니다. 불교 선종의 가르침에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영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 이미 위대한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닫혔던 마음이 열리고 새로운 가능성의 싹이 트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저와 함께 다가오는 천지개벽의 문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은 더 이상 역사의 관찰자가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당당한 주인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딛고 선 이 땅, 대한민국은 단순한 지도 위의 한 점이 아닙니다. 한반도의 등줄기인 백두대간을 타고 흐르는 장엄한 기운이 남쪽 끝 한라산의 따뜻한 품과 만나 조화를 이루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은 곳입니다. 동과 서, 남과 북이 서로를 마주하며 균형을 이루는 이 땅의 모습은 마치 불교 선종에서 말하는 조화 그 자체입니다. 자연과 인간,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 숨쉬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반도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견뎌왔습니까? 고려시대 천하를 떨게 했던 몽골의 말발굽 소리가 이 땅을 뒤흔들었을 때도 우리 조상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민족의 자존심을 지켜냈습니다. 조선 말기 서구 열강의 탐욕이 한반도를 집어삼키려 했을 때도 우리는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어두웠던 일제강점기, 그 암흑과도 같았던 36해의 세월 속에서도 이 땅의 영적인 기운, 그 전기는 결코 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외부의 도움이 아닌 그보다 더 깊은 차원에서 이 땅의 영적 에너지가 우리 민족의 뿌리를 단단히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깊은 뿌리 덕에 흔들리지 않는 천년 노송처럼 우리에게는 쉽게 꺾이지 않는 강인한 힘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저는 최근 한영산에 올랐을 때 그 기운을 다시 한번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산길을 홀로 걷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 순간 꿈인지 현실인지 분간할 수 없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용 한 마리가 짙은 구름 사이를 뚫고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장엄한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땅, 한민족의 영적인 정기를 상징하는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굴하지 않는 생명력의 화신이었습니다. 훗날 들으니 한평생을 수행에만 정진해오신 한 노스님께서도 100일 기도 끝에 저와 비슷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용은 바로 우리 민족의 혼일세.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모진 폭풍이 몰아쳐도 결국에는 하늘로 날아오를 운명인 게야.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역사는 단순히 과거 사건들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쓰라린 역사 속에는 늘 희망의 씨앗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만세의 함성이 전국을 뒤덮었을 때 그 목소리에는 자유를 향한 갈망뿐만 아니라 이 땅의 정기가 함께 담겨 터져나온 것이었습니다. 1950년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모든 것이 폐허가 된 잿더미 위에서도 우리는 기적처럼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절망의 시간이 닥쳤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온 국민이 장롱 깊숙이 간직했던 결혼반지와 돌반지를 내놓으며 나라를 구했던 그 뜨거웠던 마음을 말입니다. 이 모든 기적 같은 순간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 땅의 깊은 뿌리, 그 영적인 정기가 우리를 붙들고 지켜준 것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백두산의 차가운 바람이 남해의 따뜻한 바다와 만나고 그 기운이 다시 우리의 가슴 속으로 흘러들어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은 단순히 동양의 한 나라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동양의 깊은 지혜와 서양의 역동적인 혁신이 만나는 교차로이며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희망이 어우러져
새로운 문명을 잉태하는 자궁과도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세계가 거대한 위기로 흔들릴 때마다 이 작은 반도는 늘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굳게 믿습니다. 다가오는 2025년 광복절, 이 땅의 전기는 다시 한번 크게 깨어나 거대한 용트림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이 땅의 기운을 느끼고 계십니까? 뉴스를 채우는 경제 불안, 세계 곳곳의 갈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 소식이 우리를 흔들려 하지만 이 땅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뿌리는 그 무엇보다 깊고 우리의 전기는 그 무엇보다 뜨겁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준비하라. 새로운 시대의 문이 열리고 있다. 자, 이제 이 강인한 전기가 세계의 거대한 흐름과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그 변화의 중심에 서게 될 운명인지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이 작은 반도가 세계 무대에서 어떤 위대한 역할을 맡게 될지 그 장대한 서사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 세계사의 무대 위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은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동양과 서양의 문명이 만나고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비전이 교차하는 마치 우주의 중심축과도 같은 특별한 곳입니다. 불교 선종의 가르침에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말은 한반도의 운명을 이야기할 때 더욱 깊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들이 각축을 벌이는 지정학적 경계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숙명이 아니라 이 땅이 세계의 흐름을 잇는 다리이자 새로운 시대를 여는 문이 될 것이라는 위대한 운명의 서막입니다. 세계는 약 70년의 주기로 거대한 변화의 파도를 맞이합니다. 1950년대 한국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 나라는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냈습니다. 2020년대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과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K컬처와 첨단 기술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세계에 제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로 얽히고 설킨 인연의 흐름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며 그 중심에 바로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양의 깊은 정신문화와 서양의 역동적인 혁신을 가장 조화롭게 융합해낸 독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산 정상에 앉은 노련한 선사가 세상의 흐름을 고요히 내려다보며 균형을 잡듯 우리는 격동하는 세계의 변화 속에서 우리만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BTS의 음악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멜로디가 아닙니다. 한국적인 정서인 정과 한을 녹여낸 가사와 서양의 세련된 리듬이 어우러져 인종과 국경을 넘어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부터 지구 반대편 작은 마을까지 그들의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깊은 위로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화적 성공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다가오는 새 시대의 문명사적 흐름을 주도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우리의 기술, 우리의 예술,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따뜻한 인간애가 이미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는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가장 큰 강점입니다. 거대한 힘들의 중심에서 우리는 단순한 방관자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균형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처럼 위기 속에는 반드시 기회가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우리의 반도체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세계 경제의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의 문화 콘텐츠는 갈등과 분열로 지친 인류의 마음에 다리를 놓습니다. 이것은 자화자찬이 아니라 우리가 세계의 흐름 속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한 젊은 반도체 엔지니어의 눈빛에서 저는 이 땅의 뜨거운 전기를 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개발한 작은 칩 하나가 어떻게 전 세계의 데이터 흐름을 뒷받침하고 인류의 삶을 연결하는지 이야기하며 강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그 눈빛은 한 개인의 자부심을 넘어 이 나라가 세계 무대에서 새로운 빛을 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 우리의 문화, 우리의 기술이 이미 세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에너지는 2025년 광복절을 기점으로 더욱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며 폭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각해 봅시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세계가 거대한 지각 변동을 겪을 때 대한민국은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이 작은 반도가 동과 서를 잇는 거대한 다리가 되어 새로운 문명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땅에 서린 강인한 정기와 깨어있는 우리 국민들의 의지가 그 길을 활짝 열어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자, 이제 이 세계적인 흐름이 2025년 광복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그리고 그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어떤 천지개벽과도 같은 대변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 비밀의 문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5년 8월 15일 광복절, 이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이 땅 대한민국이 새로운 운명의 장으로 들어서는 천지개벽의 서막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해 음력 6월, 양력으로는 7월 25일부터 그 변화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잔잔한 호수 위로 바람이 불어와 잔물결을 일으키듯 동서와 남북의 힘의 균형이 뒤바뀌는 거대한 변화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경제적 사건이 아닙니다. 불교의 무상사상처럼 낡은 모든 것이 변하고 새로운 것이 태어나는 우주적 기운의 재정렬입니다. 지금 세계는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유럽은 경제 위기의 그림자 속에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류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변화라는 거대한 파도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랑 속에서 대한민국은 단순히 휩쓸려가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이 흐름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1991년 철옹성 같았던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했을 때 세계는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자 수많은 나라가 새로운 기회를 맞았습니다. 지금 비슷한 수준의 거대한 변화의 조짐이 우리의 이웃,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을 덮친 부동산 위기는 아시아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화려했던 대도시의 고층 빌딩들이 텅 비어가고 경제 성장률은 수십 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균열의 신호탄이며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부터 흔들리듯 중국의 체제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는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반도의 운명에 직접적이고 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위협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모든 변화 속에는 새로운 탄생의 씨앗이 있다고 했습니다. 중국의 변화는 우리에게 상상 이상의 새로운 기회를 열어줄 수 있습니다. 거대한 시장의 공백은 대한민국의 첨단 기술과 문화 콘텐츠가 그 자리를 대체하며 아시아의 새로운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급망이 흔들리는 틈을 타
한국의 한 중소기업이 혁신적인 기술로 아시아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의 흐름을 새롭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위기 속에서 늘 기회를 찾아왔습니다. 한라산 자락에서 평생을 기도해 오신 한 노스님의 꿈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동쪽에서 부는 강한 바람과 서쪽에서 밀려오는 짙은 구름이 하늘 한가운데서 서로 부딪히는가 싶더니 이내 한데 어우러져 하늘에 새로운 빛의 기둥을 만들어내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 빛은 동서양의 힘이 갈등을 넘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시대를 열 것임을 예고하는 상징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우리는 더 이상 세계의 흐름을 따라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의 정기와 우리의 의지는 우리 스스로가 미래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중심에는 이 모든 에너지를 하나로 모으고 혼란 속에서 길을 밝힐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그 리더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제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어떤 새로운 영웅이 나타날지, 그리고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지 그 희망의 서사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5년 광복절을 앞둔 지금 우리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동서남북의 기운이 뒤섞이는 이 혼돈의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굳게 믿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새로운 빛을 밝힐 리더십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말입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진정한 리더는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고요함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 고요함은 분열된 모두를 하나로 품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명확한 비전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은 바로 그런 새로운 차원의 리더를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리더는 과거처럼 좌우의 낡은 이념 대립에 갇힌 정치인이 아닐 것입니다. 동양의 깊은 정신과 서양의 실용적 혁신을 조화롭게 아우르고 국민의 찢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영적인 통찰력을 지닌 지도자일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이 땅에는 늘 새로운 희망을 가져온 인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세종대왕은 한글을 창제하여 백성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었고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나라를 구했으며 안중근 의사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독립의 불씨를 지켜냈습니다. 지금도 그런 희망의 씨앗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는 낡은 정치적 수사가 아닌 남북의 평화 공존과 경제 혁신을 동시에 이야기하며 국민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이 땅의 정기가 깨어나며 새로운 방향을 가리키는 하늘의 신호와 같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외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미래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으로 함께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위대한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대한 리더가 반드시 단 한 사람일 필요는 없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고 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리더는 바로 여러분, 평범한 우리 이웃, 그리고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환경보호 캠페인을 시작한 한 주부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처음에는 몇몇이 모여 쓰레기를 줍는 작은 활동이었지만 그녀의 진심이 퍼져나가며 마을 전체를 변화시키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제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 적은 없어요. 그저 제 아이들에게 깨끗한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작은 행동이야말로 새로운 시대의 리더십의 씨앗입니다. 이 땅의 운명은 한 사람의 위대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작은 마음과 선한 의지가 모여 바뀌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천국산에서 보았던 그 징조를 떠올립니다. 거대한 용의 비상 뒤를 따르던 아름다운 공작의 모습. 공작은 조화와 통합, 그리고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이 땅이 분열과 갈등을 넘어 화합과 상생의 새로운 리더십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시간입니다. 이 혼란의 시대에 우리는 어떤 리더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 자신은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선한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2025년 광복절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새로운 비전이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떤 기회를 잡고 어떻게 인류 전체에 기여하는 위대한 국가로 발돋움할지 그 희망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갑시다. 이 여정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신성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을 향한 거대한 물결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중국의 변화, 세계의 흔들림,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선 우리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이 어지럽고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더 깊은 차원에서 바라봅시다. 이 어둠 속에서 이미 새로운 빛은 피어나고 있습니다. 선종의 가르침에 고통은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2025년의 혼란은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낡은 껍질을 벗고 다시 한번 세계를 향해 빛을 발할 위대한 기회의 문입니다. 이 땅의 독특한 정기와 위기 앞에서 더욱 단단해지는 우리 국민성은 그 어떤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한번 비상하게 만들 것입니다. 1997년 IMF 위기 때 세계가 모두 끝났다고 말할 때 우리는 장롱 속 금을 모아 나라를 구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금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과 이 땅을 지키려는 의지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2025년에도 그와 같은 위대한 국민적 연대가 다른 형태로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그 씨앗은 이미 우리 주변 곳곳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에 맞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시작하는 청년들,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웃을 돕는 평범한 사람들. 이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대한민국은 어둠을 뚫고 새로운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빛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 우리의 따뜻한 이웃, 그리고 이 땅 곳곳에 살아 숨쉬는 선한 의지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2025년은 위기의 해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희망의 해입니다. 천국산에서 보았던 용과 공작과 큰 새의 비상은 우리 민족이 강인한 힘과 조화로운 지혜, 그리고 자유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임을 알리는 축복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제 두려움을 내려놓고 희망을 선택합시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영적인 거인을 깨울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어 대한민국을 넘어 온 인류의 희망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여정에 동참합시다. 그 장엄한 시청자 여러분, 잠시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우리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희망의 메시지를 더 널리 퍼뜨리는 여정에 동참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순간 여러분의 삶에 평온과 축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2025년 8월 15일 우리가 80번째로 맞이하는 광복절의 아침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저 멀리 제주 한라산의 정상에서부터 민족의 영산 백두산의 천지까지 이 땅 한반도 위로 금빛 안개가 장엄하게 피어오르는 풍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오랜 침묵을 깨고 부드러운 바람이 우리의 귓가에 이렇게 속삭이는 듯합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
세상의 질서가 바뀌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순간이 다가온다. 지금 여러분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미세하게 떨리는 감각을 느끼셨습니까?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자리한 이 작은 반도 대한민국이 역사의 변방에서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게 될 거대한 전환점, 그 문턱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